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정말 놀랍도록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질문 중 하나죠. 바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인류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 생기기 아주 오래전 우리에겐 이야기가 있었죠. 네, 바로 신화예요. 과학적인 설명 대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창조신 라가 내신 숨결이 바로 공기가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생망에 없어서는 안 될 공기가 신의 숨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정말 멋진 상상력 아닌가요?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창조설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독특한 이야기도 있어요. 중앙아프리카의 한 전설인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창조신이 땅에 구멍 2개를 뽕뽕 뚫었더니 글쎄 거기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마치 식물처럼 싹 하고 돋아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야기는 인간과 원숭이의 연결고리를 암시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신화와 전설로 세상을 이해하던 시대가 지나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증거, 그러니까 실물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땅속 깊은 곳에서 뭔가 훨씬 더 오래되고 복잡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바로 공룡 화석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놨어요. 지구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와,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래됐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무려 1억 5천만 년이라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화석은 말하자면 과거에서 온 타임캡슐이나 스냅 사진 같은 거예요. 동물이 죽고 그 위로 흙이랑 모래가 쌓이고 또 쌓이고 수백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압축되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단서인 셈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이 화석이라는 단서가 그냥 옛날에 이런 생물이 살았구나 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생물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게 해줬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랑 고양이, 고래, 심지어 하늘을 나는 박쥐까지. 겉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팔다리뼈 구조를 뜯어보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공풍의 조상을 가리키는 거죠. 뭔가 아주 먼 옛날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생물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다는 것.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도대체 무엇이, 어떤 힘이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 그 엔진의 정체는 뭘까요? 사실 이 변화의 엔진은 딱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엔진이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환경에 더 잘 맞는 놈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바로 이거예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인 셈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뭔가를 선택하려면 일단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옵션이 여러 개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가 복제될 때 아주 가끔 정말 무작위적으로 작은 실수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엔진은 유전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무리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거기 살던 무리랑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막 섞이겠죠? 마치 카드 덱에 새로운 카드를 추가해서 섞는 것처럼요. 유전자 풀이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적 부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순전히 운이에요. 특히 작은 집단에서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번개가 쳐서 특정 색깔의 벌레들만 몰살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잘나고 못나고랑 상관없이 그냥 우연 때문에 유전자 비율이 확 바뀌는 현상이죠. 바로 이 네 가지, 자연선택, 돌연변이, 유전자 흐름, 유전적 부동이 진화라는 거대한 수레를 굴리는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자연 선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유명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영국의 후추나방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공기가 깨끗했을 때는요, 나무들이 하얀 이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색 나방이 눈에 덜 띄었을까요? 그렇죠. 회색 나방이죠. 새들 눈에 잘 안 띄니까 잡아먹힐 확률도 낮았고, 그래서 전체 나방의 90%가 회색 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공장의 매연 때문에 나무들이 온통 검게 그을려 버렸어요. 자,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하얀 나무에서는 눈에 잘 띄어서 불리했던 검은 나방이 이제는 완벽한 보호색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놀랍게도 도시 지역에서는 검은 나방의 비율이 95%까지 치솟았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생존의 법칙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생물도 혼자 동떨어져서 진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은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아주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이 그물망 안에서 생물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서로 돕기도 하고 먹을 걸 두고 싸우기도 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기도 하죠. 생각해보세요. 치타가 더 빨라지면 가젤도 더 빨리 달려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종의 변화가 다른 종의 변화를 이끌고 이게 또 다른 변화를 낳는 끝없는 진화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화계에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큰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진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과연 경쟁일까 아니면 협력일까? 라는 질문이죠.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생존 투쟁이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왔을까요? 아니면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력이 더 중요했을까요? 이건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과정들, 자연선택, 돌연변이, 그리고 종들 간의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이 수백만, 수천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죠. 이 새로운 종의 탄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바로 하와이의 꿀먹이 새입니다. 이 새들이 왜 특별하냐면요. 지금은 모습도 먹이도 제각각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수백만 년 전 하와이에 처음 도착했던 단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조상새들이 하와이의 여러 섬으로 흩어졌어요. 어떤 섬은 딱딱한 씨앗이 많고 어떤 섬은 꿀을 가진 꽃이 많고 또 다른 섬은 나무 속에 벌레가 많았겠죠. 각기 다른 환경에 고립된 새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 환경에 맞춰 적응해야만 했어요. 그 결과 어떤 녀석은 씨앗을 깨기 위해 펜체처럼 단단한 부리를, 어떤 녀석은 꿀을 빨기 위해 빨대처럼 길고 휜 부리를 갖게 되는 식으로 결국 서로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이 하와이 꿀먹이새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진화는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 한 단계씩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와 같아요. 새롭고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나무는 앞으로 어떤 가지를 뻗어나가게 될까요? 어쩌면 그게 바로 진화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끝나지 않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